민타루입니다. 트레이드 맡고 맞아. 안녕하세요, 민타루입니다. 자, 저희 벌써 7번째 사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7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새 예쁜 사람도 너무 많고 취업 준비를 하는 와중에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예쁜 사람을 보면 괜히 식이 질투도 나고 성형하면 나도 자신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도 잘 풀릴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성형에 대한 질문이에요. 네. 이 부분 많이 타로로 보시나요? 네, 많이 물어보세요. 타로 말고 네. 사실상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거를 보통 물어보시냐면요. 내가 이제 이분처럼 이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시면은 내가 이걸 고쳤을 때 과연 만족을 할지. 왜냐면은 이게 이제 결과가 예쁘게 잘 나올지, 그리고 이제 성형에 대한 부작용을 되게 많이 걱정을 하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성형에 대한 부작용은 없을지, 그리고 또 이제 선택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원장님한테 받은 게 좋을까요? 그럼 네,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저 좀 부작용은 없을까요? 아니면은 뭐 A 병원, B 병원, C 병원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네. 중에 그럼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맞아요. 결국 이것도 좀 큰 차원에서는 궁합이네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하고의 음. 궁합도 있고, 네. 그날 이제 그 수술 날짜가 정해지는 거. 그러니까 네. 거기에 내가 사고수가 껴있으면은 우리가 부작용이 더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이거 약간 이해를 할 수 있겠는 게 우리 그 아기 태어날 때 자연분만도 많이 하시지만 요새는 그 시간에 아기 맞아요. 갖고 싶어가지고 네. 네네네 제왕절개도 제왕절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의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운에 따라서 조금 더 예뻐지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안전한 방식으로 될 수도 있는 뭐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성형에 대해서는 우리 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성형 무조건 찬성이에요. 무조건 찬성? 근데 네. 언니는 그냥 예쁘게 태어났자.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어디? 눈. 아 진짜요? 네, 눈 했어요. 완전 티 안 나요. 네. 네, 저는 불편한 걸 좀 더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형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그렇게 컴플렉스고 내가 여기서 보면은 취업 준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내가 얼굴을 성형을 하면서 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은 저는 성형에 대해서 무조건 찬성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제 찬성. 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쌍꺼풀하면은 내가 막 개 여신이 되고 막 예뻐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눈에 그냥 그 선 하나만 생기는 거더라고요. 네,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살짝 더 예뻐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이왕 하는 거 김태희가 네, 되고 맞아요. 한가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네. 처음 이제 성형수술 한 친구들한테는 기대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눈만 찝을 거예요 라고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해주거든요. 앞트임도 해야 되고 뒷트임도 해야 되고 뭐 안면하수도 해야 되고 뭐 눈 비대칭도 이게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면 어머 그러면은 그거 성형하는 거잖아요 하길래 그냥 이왕 쌍꺼풀 할 거 그냥 할 거 다 하는 게 좋아요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역시도 500만 원? 눈에? 싫어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네. 일반 성형외과에서 왼쪽만 그렇게 네.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500만 원 그대로 냈어요. 왼쪽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결국 그냥 하라는 거 하자. 그러면 나 돈 좀 아꼈을 텐데 이런 생각 듭니다. 그 500만 원이면 그 무슨 이제 저도 이제 성형에 대해서 되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손님들이 가져오세요. 저는 이번에 어떤 성형을 할 거예요라고 해서 네. 성형에 대해서 하고 피부과 어떤 거 하면 어떤 시술을 받으면은 이제 여기서 병원에서 이거에서 이제 어떤 솔루션을 몇 가지 주신대요. 그러면 네네. 거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모르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쿠아필이란 무엇인가? 아쿠아필이란 무엇인가? 세라필? 이건 무엇인가? 세라필은 처음 들어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잘 네네. 기억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당기는 거예요. 네, 울트라 세라필 뭐 이러면서 당기는 거고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뭐 콜라겐이 차오릅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아이고, 예, 다양하죠. 다양하죠. 네네. 그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사실은 성형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확 이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야금야금이라는 말 있잖아요. 야금야금 하는 게 사실은 예뻐져야 제일 한다. 네. 그 눈 잡히고 기형 잡히고 근데 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 500이 사실은 가슴을 할 수도 있는
큰 돈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저 우리- 좀 아쉽네요. 우리 욕심 부리고 싶은 거랑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걸 잘 생각하면서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네. 너무 위험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진짜 위험한 수술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좀 뼈 만지는 거 맞아요, 혹은 맞아요. 가슴 필러 같이 저는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필러 같은 경우는 괴사 그런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필러보다는 수술하시고 뼈 건드릴 바에 웬만하다면은 그냥 그러니까 물론 그게 안 되니까 하실 테지만 그쵸. 경락을 위주로 일단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고 저는 그런 거 좀 무서워해가지고 네. 네. 이게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맞아요. 여기가 그 뼈를 깎으신 분들은 금방 이게 여기가 이게 금방 네 내려앉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당기셔야 리프팅,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그만큼 꾸준히 돈을 번다면 그 정도 번다면 저도 하고 정도- 싶네요. 네, 이 정도 번다면 우리가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마다 타로를 뽑아봤을 때 이 달에 성형하면 좋다, 별로다 하는 그런 달도 있는지 그런 거 좀 알려줄 수 있는 카드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계절에 많이 타기도 하고요. 뭐 이 사람이 되게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왜 우리가 땀 나면은 잘 안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상처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통은 보니까. 여름 피하라 그러잖아요, 다들.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분에 대해서는 여름에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뽑아주고 그때 사고수가 있는지 없는지. 사고수를 결국은 사실 뭐 사고수를 보는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수술을 해야지만, 흉터가 나야지만, 이거는 약간 미신적인 거긴 한데요. 네. 수술을 몸에 흉터가 나야지만, 그날 그 해 운세가 되게 잘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몇 년도에 하면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 예뻐지는 흉터를 남기면 사실상 좋으니까요. 성형 이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그쵸. 내가 성형을 했을 때 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성형을 하고 나서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타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있어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심리인 것 같아요. 내가 성형수술하고 나서 너무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이 생겨요. 이것저것 좀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옷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내가 자신감 있게 되면은 사람들도 같이 나의 자신감을 보고 넌 참 예쁜 것 같아. 넌 참 자신감이 많이 차 있는 것 같아. 결국은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네, 많이 칭찬을 오네요. 하면서 그 뭐랄까 결국에는 사주라든지 타로라든지 점성술이라든지 내가 나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적인 부분은 정말로 절대적이거든요. 그럼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네. 성형하면 예뻐지기는 해도 본래의 매력이 사라져서 오히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배우분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은 진짜 이거 예전 얼굴이 더 예뻤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좀 많잖아요. 본연의 매력이 예뻐지긴 했으나 본연의 매력으로 이제 찾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매력이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그쵸. 그런 경우는 또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풀이하기보다는 본래의 매력으로 이렇게 풀이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보통 이가 어떻게 가지런한지 왜냐면 이가 이제 복이라고 해가지고 식복이라고 해가지고 이가 얼마나 가지런하고 하얗고 잘 되어 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니가 벌어져 있거나 이 사이가 벌어져 있으신 분들은 재물이 새어 나간다 혹은 말실수를 그거 많이 하게 된다. 들어봤어요. 네, 그런 말도 하고요. 또 코 볼이 되게 중요합니다. 볼이요? 네, 코 볼이요. 여기요, 여기. 볼. 이게 망울일까요? 네, 콧망울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콧망울이고요. 여기는 콧볼이에요. 그래가지고 콧볼이 이렇게 얼마나 잘 잡혀 있는가. 저 잘 잡혀 있어요. 네, 잘 잡혀 있습니다. 예. 네, 아주 돈복이 많은 코고요. 이렇게 복코인 분들이 계세요. 그 복코인 분들이 만약에 이 볼을 축소하게 되면 내 재산 창고, 재물 창고를 없애게 되는. 코가 얼굴의 중심인데요. 소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코가 보면은 가장 게 좀 크고 강조가 되어 있어요. 눈도 크고 사실 이 조그마한 얼굴에 뭐가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간지 되게 신기해요. 근데 여기 오시면은 네. 저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은 코가 중심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콧망울도 확실하게 콧망울과 콧방울 여기도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 자체가 굉장히 복코고요. 그리고 뭉툭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뭉툭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나의 어떤 남성적인 것도 해당이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의 어떤 의지라든지 진취적이다라든지 이런 성격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가 코를 좀 얍상하게 깎은다지 않냐면 여성스러운 부분도 많이 나아지겠지만 실제로 여성스러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실제로 나의 어떤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약간 파이팅 넘치고 여성스럽지만 파이팅 넘치고 의지가 강하고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이걸 좀 성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 거기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었던 성형을 네. 하면은 뭐 더 여성스럽고 예뻐질 수는 있지만 네. 안 하는 이만 못한 네, 그럴 수 맞아요.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직업이 원래는 경제 그쪽이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경제 그쪽 같은 경우에 좀 여성스럽고 막 애교 많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지적이에요. 지적인 이미지를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남성들과 같이 상대를 대등하게 그쵸. 상대를 해야 네네. 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있어서 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게 중요한데 그걸 가장 크게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코이기 때문에 이 코가 참 복코입니다. 아, 네. 네,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네. 해볼 텐데 성형이 무섭다면은 네. 무서운 분들도 많으시죠. 그쵸, 그럼 그쵸.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네, 이미지라는 게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내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 네. 혹은 왜 정말 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거지만 웜톤이냐, 쿨톤이냐, 이게 뭐 가을색이냐, 봄색이냐 이런 거 따라서 정말 할 수 있는 스타일링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진짜 성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확 달라져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진짜 스타일링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네. 저 역시도 방송을 하면서 아나운서로서 정말 다양한 샵에 가보고 다양한 스타일을 해보고 옷 색깔, 옷 질감 정말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이 가장 어울리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도 안 되겠다 해보고 싶다면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그 전까지 스타일링에 대해서 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에 한번 문의를 주시면 제가 한번 컨택을 드릴 수도 있고요. 와. 그 이후에 나는 그래도 성형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느 달이 나한테 조금 합이 잘 맞아가지고 내가 좀 더 예쁘게 될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내가 조금 더 내 긴 인생에서 조금 더 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지 타로를 통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에서 우리 타로 선생님께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릴 겁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